자, 안녕하세요. 벡터코리아의 김용희라고 합니다. 혹시 제 말 들리시나요? 이제 시간이 돼서 좀 디바를 이용한 자동화된 진단 검증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슈의 진단 소프트웨어 검증 및 시험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아젠다는요. 이슈 진단 프로토콜 검증 및 기능 시험. 자, 두 번째는 진단 프로토콜 검증,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과 실행, 그리고 진단 기능 시험, 테스트 케이스 자동 생성과 실행. 자, 이건 기본적인 디바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바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데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디바에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와 그 테스트 케이스를 캐논을 이용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 테스트 보고서에 대한 분석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국내외 OEM들이 ODX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ODX를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생성을 하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슈 진단 프로토콜 검증 및 기능 시험입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검증 및 시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만들었고요. 자, 첫 번째로 진단 프로토콜 검증. 자, 진단 프로토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그린 거 보시다시피 V 사이클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 어플리케이션이 개발하고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V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 V 사이클 기준으로 해서 점선을 확인해 보시면 점선 기준으로 해서 상위 부분은 OEM, 하위 부분은 서플라이어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초의 OEM이 진단 요구 사항을 정리해서 서플라이어들한테 배포하게 됩니다. 그 이후 OEM으로부터 받은 진단 요구 사항을 서플라이어가 사양서를 받아서 ECU에 관련된 데이터들을 추가를 해서 ECU의 진단 요구 사항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사양서에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구현된 되어 있는 부분을 검증하고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차량 레벨에서 실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뭐 차량 리프로그래밍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기본 과거에 많이들 사용하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벡터에서 지원해주는 이제 캔들라 프로세스 형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OEM이 이런 캔들라 프로세스 아니면 뭐 진단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진단 프로세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진단 프로세스가 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데이터베이스는 CDDT라는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OEM은 진단 요구 사항과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서플라이어한테 배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플라이어는 그 ECU의 진단 사용서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듯이 또 데이터베이스에다가도 이슈만의 데이터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CDD 파일과 ODS 파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CDD 파일은 벡터에서 사용되는 이제 벡터사의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DX 파일은 국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입니다. 두 개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슈 진단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가 제너레이션이 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캐논 옵션 디바가 진단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진단 사양이 모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그 개발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차량 레벨에서 아니면 시스템 레벨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임포트를 해서 이슈를 실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차량에서 이슈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차량 레벨에 리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용되는 부분이 이제 V플래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V플래시는 이 진단 데이터베이스 파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그 발표에서는 그 여기 이슈 진단 소프트웨어 검증, 즉 이슈가 개발이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진단 소프트웨어를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프로토콜 검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첫 번째로 보게 될 부분은요, 진단 프로토콜 검증과 진단 기능 시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진단 프로토콜 검증에는 진단 프로토콜 소스 구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진단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은 진단 표준을 어떤 걸 사용하게 되는지, 즉 UDS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키워드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는지 아니면 OBD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UDS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그 UDS 내부에는 진단 사용하고자 하는 진단 서비스에 대한 항목들이 나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단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진단 동작 모드를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동일한 섹션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나는 이스탠드 모드라든지 아니면은 리프레임 쪽 관련된 리프레임 모드에서 사용상의 제약을 둘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을 걸어서 아무나 접속을 못하도록 제한을 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진단 메시지에 대한 포맷입니다. 즉, 진단 프로토콜에 대해서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진단 응답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파지티브 리스폰스, 네거티브 리스폰스. 정말로 파지티브 리스폰스가 잘 오는지 아니면 네거티브 리스폰스가 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단 프로토콜 중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야 될 부분은 진단 통신 파라미터입니다. 즉,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리스폰스가 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때 사용되는 부분이 P2라는 타이머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P2라는 타이머와 아니면 P2 스타라는 타이머를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이고 그걸 테스트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진단 기능 시험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진단 프로토콜을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슈에 대한 기능들을 이제 테스트하고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슈의 기능과 진단 서비스, 즉 여기서 진단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이제 DI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의 어플리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슈 어플리케이션을 진단 프로토콜로 매핑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합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에러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진단 기능 시험을 통해서 에러 등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슈 진단 기능, 즉 DID와 자가 진단 코드, 즉 DTC에 대한 시험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슈에 대한 기능은 대표적으로 이슈 내 정보들을 식별할 수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슈에 대한 메모리 정보. 자, 세 번째로는 이슈 기능의 강제 구동. 요새 강제 구동은 뭐 루틴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슈의 IO 정보.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인풋, 아웃풋 관련된 소스들을 아니면 DID들을 확인을 하고 동작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의 고장 코드 및 추가 데이터 확인. 자, ECU는 개발자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ECU의 기능을 개발을 할 때 각 포지션마다 개발자는 내가 에러가 날 부분을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장 코드를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정말로 어떠한 DTC가 발생을 했으며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몇 회의 이런 통계치 데이터에
통계치에 대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이스탠드 데이터, 스냅샷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이제 서비스 관점으로 볼 때 검증 및 시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진단 프로토콜 검증과 지능 기형 시험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진단 사양으로 봤을 때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진단 프로토콜 검증에 대해서는 이제 테스터와 이슈 간의 규칙을 기반으로 한 통신이다. 즉 사양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이고노스틱 섹션 컨트롤, 즉 10번 서비스, 이슈 리셋의 11번, 뭐 시큐리티 액세스의 27번, 커뮤니케이션 컨트롤의 28번, 뭐 테스트 프레젠트의 3 에코 서비스, 또 컨트롤 DTC 세팅의 85번, 즉 테스터와 이슈 간의 통신을 하기 위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규칙 등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진단 기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슈에 대한 기능 및 자가 진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리드 데이터, 즉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데이터 아이디로 매핑을 하고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슈로부터 테스터가 DID를 요청해서 이슈의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는 22번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라이트 데이터, 요거는 거꾸로 테스터에서 이슈한테 강제로 데이터를 변경한다든지 수정을 할 때 사용되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사용되는 서비스는 이 에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스토어 데이터. 이 부분은 이제 고장 코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장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는 리드 데이터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고인스 1급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발생한 데이터를 강제로 지울 때 그때는 클리어 다이그노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0S14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풋 아웃풋 컨트롤 펑션이라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슈가 가지고 있는 인풋하고 아웃풋에 대한 부분을 제어를 하고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루틴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강제로 동작시킬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UDS 기반으로 서비스 관점으로 봤을 때 프로토콜 검증과 진단, 시험 방향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캐노 디바에서는 이 두 개의 관점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저 윗부분에 있는 사진이 이제 디바의 커뮤니케이션 쪽 관련된 부분으로 설정되는 부분이고요. 요 아래쪽 부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슈 어플리케이션 테스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디바로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디바를 띄웠습니다. 디바를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류로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뉴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바를 최초의 프로젝트를 생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테스트 컨피그레이션, 그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리포트 어널리시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디바는 4개의 큰 메뉴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들어낼 때 CDD를 사용한다고 하면 CDD를 인풋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ODX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은 ODX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성하게 된 내용이고요. 이제 그 중간에 보안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사용하시게 되라고 하면은 그 Secret Access 파일을 임포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환경적인 정보는 캐노 환경 정보를 임포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캐노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정보들을 디바로 가지고 와서 그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이제 두 번째 섹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컨피그레이션 쪽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첫 테스트 컨피그레이션은 커뮤니케이션과 다이그노스틱 서비스, 다이그노스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큰 메뉴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과 다이그노스틱 서비스의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서비스, 그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이그노스틱 어플리케이션 항목과 중간에 이 서비스 항목의 일부 부분을 가지고 이슈의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커뮤니케이션 쪽을 간단하게 보시면 테스트에 대한 타이밍, 그리고 이슈 노드, 즉 이슈 노드는 이슈 프로토콜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P2라든지 P2 스타 타이밍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쪽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가지고 있는, 즉 이슈가 사용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펑셔널 어드레스가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펑셔널 어드레스도 자동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사용 유무, 테스트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제네레이션에 대한 사용 유무를 클릭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디바는 기본적으로 CAN 프로토콜 TP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 테스트를 원하시면 여기에 TP 레이어에 클릭을 해주시면은 테스트 케이스가 약 40개 가량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서비스 쪽인데요. 해당하는 서비스 중,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슈가 사용하게 될 서비스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undefined 서비스인데요. 이거는 해당하는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들을 확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스테이터스 체인지, 즉 상태 천위에 관련된 테스트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에서 각각 프로토콜, 즉 서비스에 대해서 인밸리드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아니면은 데이터 랭스를 변경해서 보냈을 때 네거티브 리스폰스를 정확하게 받는지에 대한 배드 케이스에 대한 테스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플리케이션 영역 쪽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제 실제 데이터를 테스트하기 위한 DT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DTC는 그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항목대로 쭉 리스트업이 되고요. 내가 실제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을 설정을 해서 실제 DTC까지도 리얼로 테스트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인풋, 아웃풋 쪽 관련해서 파라미터들을 인아웃풋을 제어를 해서 실제 이슈에 대한 기능들을 테스트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챕터에서는 진단 프로토콜 검증, 즉 테스트 케이스의 자동 생성과 실행, 좀 전에 보여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 진단 표준 DB를 기반으로 테스트 케이스는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슈 후에 진단 프로토콜 구현 상태를 검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서비스들을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테스트 케이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디바는 UDS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B를 기반으로 해서, 즉 여기에서 DB는 ECU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와 DB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케이스들을 매핑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은요,
ISO 14229-1번, 즉 UDS. 여기서 UDS는 2006년도 버전과 2013년도 버전 두 가지를 다 호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ISO 14230, KWP 20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031, OBD, 그리고 특정 OEM 전용 프로토콜까지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진단 DB 정확도와 완성도에 따라 테스트 케이스의 완성도가 결정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디바는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들을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가 매핑이 돼서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디바는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DB의 테스트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위한 항목들이 매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테스트 케이스는 생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테스트 케이스 그 DB의 정확도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의 완성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단 프로토콜 검증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은요. 첫 번째로 다이그노스틱 서비스입니다. 송신, 수신에 대한 동작 시험. 자, 그리고 그 여러 개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상태 천위 시험. 그리고 해당하는 서비스의 리스폰스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내용, 그런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데이터를 보냈다든지 아니면 랭스가 틀렸을 때 에러 코드에 대한 관리 시험 등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다이그노스틱 커뮤니케이션 쪽입니다. 그때는 이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한 타이밍들, 즉 여기서는 P2라든지 P2, 3 그리고 S3 타임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TP 쪽 관련된 부분인데요. TP는 8바이트 이상이 된 데이터들을 캔 베이스로 해서 서로 통신을 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게 되는데요. 그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라든지 타이밍, 멀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타이밍들을 측정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기 위한 데모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디바의 왼쪽 항목에 보시면은 커뮤니케이션 쪽, 여기에 해당하는 TP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자, 디바는 기본적으로 클래식 캔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캔 이외에, 즉 예를 들어서 플렉스레이, 두오 IP 아니면은 캔 FD 쪽 관련된 부분은 TP를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아래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undefined 서비스, 즉 지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개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각각에 대한 서비스들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항목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까지 진단 프로토콜 검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자, 다음에는 진단 기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생성 및 실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기능 시험이란 이라는 타이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슈 캐노옵션 디바는 프로토콜 테스트와 기능 시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능 시험에 대한 거는 이슈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즉 인풋, 아웃풋 아니면은 그 외에 인아웃풋을 이용한 액츄레이터 아니면은 추가적인 뭐 루틴이라는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실제 외부에서 액츄레이터가 동작이 안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을 강제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아니면 스티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정말로 DTC가 제대로 잘 뜨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어떤 식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슈 기능은 이제 DYD와 DTC를 이용하여 식별 정보 및 동작 상태를 시험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데이터 아이덴티파이어를 이용해서 이슈에 대한 파라미터 및 뭐 이슈에 대한 식별 정보들을 검증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대한 식별 검증은 뭐 소프트웨어 버전, 하드웨어 버전, 파트 넘버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 이슈 파라미터에 대한 거는 인아웃풋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루틴 아이디입니다. 루틴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강제구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슈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든지 아니면 그 순서, 절차가 들어가 있는 IO나
아니면 시간 베이스로 움직이는 동작 기능들, 이런 부분들을 루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슈에 대한 IO, 변경에 따른 검증 결과라고 보시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모든 이슈들은 대부분 인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센서가 입력이 될 때 그 입력을 맞고서 다른 값을 넣어줬을 때 ECU가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반대로 ECU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즉 아웃풋 기능을 변경을 해서 액추레이터가 제대로 동작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TC 코드를 강제로 발생을 시켜서 ECU가 정말로 DTC를 잘 발생을 시켜서 저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CU 진단 기능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요, 디바에서는 이런 환경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는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기능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기능은 테스트에 대한 완전 자동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디바는 되게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캐노이에 있는 환경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그 환경을 가지고 DTC를 펄트 인젝션을 줘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노가 외부 장치를 이용을 하게 되면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그 제3에 있는 툴까지도, 아니면 시험 장비도 같이 디바에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기능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ECU 진단을 하기 위해서 뭔가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선행으로 뭔가를 동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어 포지션이 3단으로 가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해당하는 DID 테스트 하기 전에 기어 3단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그 해당하는 DID를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시스템 컨디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컨디션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바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DTC 항목이나 아니면 서비스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바의 시스템 컨디션에 대한 종류를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기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선행으로 동작을 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시스템 변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캐노의 환경 정보를 가지고 와서, 즉 여기서 환경 정보는 시스템 변수라든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변수에 있는 값을 인위적으로 명령을 따로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이슈가 캐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을 데이터 메시지들을 변경을 해서 그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웨이팅 타임이 필요하겠죠. 자, 다음에 유저 그 인터랙션입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이 들어올 때까지 계속 테스트를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이 들어온 이후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다음에 클램프 컨트롤, 즉 클램프 15라든지 클램프 30에 대한 테스트, 즉 전원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원 테스트를. 자, 이번에는 이제 VT, 벡터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IO를 스티뮬레이션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100%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스템 컨디션이 좋은 기능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카풀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카풀은 캐노에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카풀을 이용해서 제3의 장치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게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항목이 존재를 할 거고, 그 항목 안에 이 add 액션을 누르셔서 요 오른쪽에 있는 항목처럼 시스템 변수라든지 뭐 데이터베이스, 캔디비 아니면 카풀 펑션을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스템 컨디션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게 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시스템 컨디션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VH1150이라는 액션을 하나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내용 안에 여러 개의 카풀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변수들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걸 가지고 DTC 테스트에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초에 이 펑션을 DTC에 적용을 해서 DTC 스티뮬레이션 주는 조건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각각에 대한 서비스, 즉 이 해당하는 액티브 다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을 읽기 전에 프리 컨디션으로 내가 시스템 컨디션에 조합해 놓은 기능들을 수행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벡터 컴포넌스라든지 저희 데모 부스에 이제 항상 비치를 해놓는 부분인데요. 이제 데모는 데모카를 이용한 이제 실제 DTC 테스트에 대한 환경을 이제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디바에서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노에서 테스트가 이제 수행이 되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보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 ECU와 전원 컨트롤 그리고 I/O 라인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부분을 아래 쪽 부분을 이용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사용된 데모에는 SMPS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SMPS는 전원을 가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사에서 제공하는 VH1150을 RS232 통신도로 매뉴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이용해서 클램프 15와 클램프 30 등을 제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캔 버스오프라든지 캔 스티뮬레이션을 주기 위해서 VH1150을 이용해서 실제 ECU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모에 보시면 앞에 라이트들에 대한 I/O가 있는데요. 이 I/O들을 벡터 제품이 아닌 그 타다 제품을 이용해서 I/O 라인을 오픈쇼트를 할 수 있게끔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모카를 이용한 DTC 테스트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DTC 폴트 오버 볼테이지를 만들게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카풀 펑션으로 만듭니다. 즉 시스템 컨디션에서 DTC 폴트 오버 볼테이지를 이용해서 하나를 생성을 하고 카풀 소스로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은 이제 디바에서 생성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디바를 캐논에 임포트를 시키면 기존과는 좀 틀리게 이게 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벡터 레드카 인디고 언더바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항목이 또 나옵니다. 이건 테스트 모듈이고요. 이 테스트 모듈에서 해당하는 카풀 펑션이 자동으로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캐노에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카풀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그 카풀 코드 생성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즉 여기서 오버볼테이지에 대한 명령어들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실제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시 디바에 돌아와서 각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DTC 항목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나는 오버볼테이지이기 때문에 16V를 주게 될 거고요. 외부 장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딜레이 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티뮬레이션을 주는 조건에 대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화면에서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스탯, 그리고 두 번째 하이 부분은 리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V로 스티뮬레이션 주고 일정한 시간, 즉 3초 동안 시간이 기다린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복귀될 때 이제 13V와 3초를 기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실제 제네레이션 한 이후에 캐노에서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하는 리포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입니다. 예, 이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바 10.0 이상부터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DTC들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ECU가 많게는 한 300개까지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DTC가. 그래서 이런 많은 DTC들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일일이 다 세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바 10.0 이상부터 해서는 이 DTC 환경 정보를, 즉
테스트에 대한 스티뮬레이션 조건들을 엑셀 형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노 옵션 디바에서 익스포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 기능을 이용하면 캐노 디바에 대한 설정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 엑셀 파일을 수정을 해서 다시 임포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뭐 OEM에 대한 구조가 있다, 테스트에 대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카피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임포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은 DTC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노 옵션 디바에서 다이그노스틱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얘기하는 거고요. 해당하는 DTC 항목을 보시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버 볼테이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오버 볼테이지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실제 셋 부분과 리셋 부분이 있습니다. 셋 부분은 실제 DTC에 스티뮬레이션 주는 조건, 그리고 리셋 같은 경우는 DTC에 대한 복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6V를 주고 카풀 펑션을 띄웁니다. 그래서 인자값으로 16V를 주고 이 해당하는 카풀 펑션에서 외부 장치에 전압을 16V를 줄 수 있게끔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퀄리파잉 타임이라고 해서 3초, 즉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다음 테스트 스텝 동안 기다리는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하는 리포트를 이용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신 것처럼 시스템 컨디션은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요. 프로젝트 컨피그레이션 항목으로 이동한 다음에 해당하는 아래 항목 시스템 컨디션이라는 항목이 존재를 하고요. 이 시스템 컨디션 항목 안에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데모 같은 경우는 오버 볼테이지의 현재 카풀 펑션 하나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는 테스트라는 이름 하나 만들고 해당하는 내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항목들을 지정을 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냐 하면요. 테스트에 대한 컨피그레이션 항목에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28 서비스다라고 하면 valid request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내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컨디션을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시스템 프리컨디션, 포스트 스텝 액션, 그리고 인밸리드 컨디션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리드한 28번 서비스를 테스트하기 이전에 먼저 내가 만들어 놓은 테스트 항목을 수행한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리프로그래밍 테스트가 이제 북미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벡터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이제 플래싱에 관련된 부분은 V플래시라는 툴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플래시로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환경을 다 구성한 다음에 디바에서 임포트를 해서 진단과 그리고 리프로그래밍 테스트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를 쫙 보여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에서 V플래시라는 이제 패키지 파일을 임포트를 하게 되고요. 요 패키지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디바가 자동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로 검증하게 되는 부분은요, 이제 플래싱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첫 번째로 테스트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외부 장치를 이용해서 파워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임 할 때 민과 맥스에 대한 볼테이지 값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V에서 정상적으로 리프레임이 되는지 또는 18V에서 리프레임이 되는지를 전원을 제어해서 리프레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에러 듀어링 트랜스퍼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리프레임 과정 중에서 폴트 인젝션을 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캔슬 바이 클래프 리셋이라는 얘기는 리프레이밍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처음부터 100%까지 리프레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10% 단계까지 리프레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하드웨어 클램프를 이용해서 하드웨어 리셋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100%까지 리프레이밍을 다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두 번째 스텝으로 첫 번째서부터 30% 단계까지 리프레이밍을 하다가 리셋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100%까지 완료가 된 상태 정상적으로 이슈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0% 단계에서 리셋을 걸어서 펄트 인젝션을 줍니다. 그래서 10%, 30%, 70% 단계로 해서 펄트 인젝션을 줘서 리셋을 시켜갖고 정상적으로 리프레임 되는지를 확인하는 테스트고요. 자, 두 번째는 스탑입니다. 그래서 파워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즉 리프레임 과정에서 그 리셋과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이긴 한데 10%, 30%, 70% 단계에서 정지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리프레임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리셋을 하고 두 가지 타입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지울 때 그 이레이지 메모리 테스트도 가능합니다. 그때도 이제 이레이지 메모리 하는 과정 중에서 캔슬을 한다든지 아니면 클램프를 이용해서 리셋을 한다든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프레밍이 이 앞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다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 마지막으로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마지막 CRC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프레밍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맨 마지막 CRC 값을 사용한다고 하면 CRC 값을 변경을 해서 폴트 인젝션 그 페일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디바에서도 진단 프로토콜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리프레밍까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사진을 보게 되면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리드 테스트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밸리드 케이스는 처음에 0%에서 100%까지 테스트가 완료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민맥스, 이게 밸리드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인밸리드 테스트는 10%, 30%, 70% 단계에서 스탑과 리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RC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테스트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완료가 된 테스트 보고서를 보시면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테스트 보고서는 이제 첫 번째로 캐노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디바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디바를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디바에서 테스트 리포트를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테스트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관점이라고 해서 그룹별로 보실 수가 있고, 이 그룹이라는 얘기는 최초에 디바가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리조트, 결과에 따라서 패스가 된 거, 페일이 된 거, 워닝이 된 거를 따로 분류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볼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서비스 쪽 관련된 부분을 분류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슈 상태, 즉 섹션이랑 시큐리티 쪽 관련해서 그 믹스가 된 상태로 관련된 서비스들을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멘트 쪽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하나씩 보게 될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룹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디바가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 그룹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 뭐 데이터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해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OEM 요구사항에 따라서 테스트에 대한 리포트에 따라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결과에 따라서 뭐 false다 아니면 warning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별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단계로 보셨을 때 뭐 11번 서비스에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들이 몇 개가 나온다. 아니면 시큐리티 오세스에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는 어떻게 몇 개가 소장이 되어 있고 몇 개를 테스트해서 몇 개가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즉 섹션, 예를 들어서 이 그림과 같이 섹션 프로그램 섹션에서 시큐리티 락 상태를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섹션과 시큐리티 락드 상태에 관련된 테스트 케이스들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고서 이제 OEM한테 리포트를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에다가 코멘트를 달 수가 있는데요. 그 코멘트는 오른쪽 클릭을 눌러서 이제 코멘트를 애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애드를 할 때 이제 이슈인지 아니면 스펙 이슈인지에 대한 코멘트를 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테스트를 하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로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코멘트를 리유즈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과거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페일에 대한 부분들을 추적을 할 수가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리퀘어먼트인데요. 이제 IS 2616이라든지 뭐 도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 해당하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같이 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테스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실제 DTC를 테스트한 부분을 챕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DTC 하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 스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DTC를 체크하기 위해서 클리어를 해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스티뮬레이션을 줍니다. Enable DTC는 스티뮬레이션 주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티뮬레이션 줄 때 3초라는 딜레이를 줬는데요. 그래서 왼쪽 타임 스탬프를 보시면 91초에서 94초까지 3초에 대한 딜레이를 줘서 스티뮬레이션을 주고 다음을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TC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하는 DTC가 익스텐드 섹션이 갖고 있다. 익스텐드 데이터가 아니면 스냅샷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스냅샷 데이터나 익스텐드 데이터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 해당하는 항목들은 빠질 거고요. 그리고 전체 DTC가 가지고 있는 항목들을 테스트를 하고 자 스티뮬레이션을 이제 리셋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세이블 DTC를 시켜서 폴트가 안 나게끔 다시 정상적으로 원복을 시킵니다. 이때도 3초에 대한 딜레이 타임을 줬습니다. 그래서 94초, 94.77 그리고 체크하는 시점은 94.78 그래서 내가 요청했던 3초 이후에 DTC를 체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줬었으니까 다시 메모리를 클리어를 해보고요. 다시 마지막으로 그 DTC를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DTC에서 앞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스템 컨디션을 이용해서 DTC에 대한 환경 정보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각 DTC마다 이런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ODX를 이용한 테스트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자, 디바는 ODX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ODX에서도 2.0.1 그리고 ODX 2.2.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ODX는 ODX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근데 하지만 디바에서는 ODX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PDX 파일을 임포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PDX 컨테이너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장표에다가 표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은 디바에서 ODX를 이용해서 만들 때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은 천이 정보가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ODX는 두 가지에 대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0.1은 ODX는 기본적으로 세션이라든지 보안 천이 상태에 대한 정보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태 천이에 대한 부분들을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디바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데모로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표준 및 제조업체 식별 정보가 없다. 즉 CDD를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뭐 OEM A다라고 하면 OEM A를 식별을 할 수가 있고 그 식별에 의해서 익스텐션이라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ODX는 제조업체 즉 고유 식별 정보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G사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타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데이터베이스 CD를 사용했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했었고, 자, 두 번째 타입으로 쓸 때는 ODX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정보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장 솔루션을 위한 별도의
실행 파일을 가지고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생성들인데요. 그 ODX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DX 파일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PDX 파일 안에는 ODX 파일에 대한 부분, 즉 ODXD라는 얘기는 다이그노스틱 서비스 쪽 관련된 부분, ODSC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ODSCS는 ODS 커뮤니케이션 파라미터 서브셋이라고 해서 통신과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도 한 개라도 빠지게 되면요, 테스트 케이스가 생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DX 파일을 OEM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 안에 ODSD, ODSC, ODSCS 파일들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서비스들이 ODS를 만들다 보면은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중복이 되거나 아니면은 서비스가 동일하지만 파라미터만 값만 바뀌어 있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막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CDD를 이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CDD는 매니팩처러에서 벡터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토콜은 UDS다라고 해서 관련된 고유식별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메뉴가 크게 많이 없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뭐 파일에서 뭐 제너레이트하고 스페시피케이션 관련된 정보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ODS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 파일입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관련된 정보들이 좀 많죠. 그래서 스테이치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ODS 파일 2.0.1을 올리게 되면요, 스테이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상단에 있는 리본 표시를 보시게 되면요, 크리에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존의 엑셀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시 임포트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디트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쪽 항목을 눌러보시면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엑셀 시트로 그 스테이트 정보가 없다라고 하면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스테이터스 파일로 하나 만들어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스테이터스 파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파일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요, 그다음 ODS 2.2.0에는 스테이터스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바가 자동으로 해당하는 서비스들을 나열을 하고 섹션과 시큐리티 액세스에 관련된 상태 정보들을 기입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엑셀 시트에 내가 원하는 작업, 즉 액티브 다이그노스틱 인포메이션이다라고 하면 현재 프로그램 섹션에서만 수행이 가능하고 이스탠드 섹션에서도 수행 가능하고 디폴트에서는 수행이 가능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큐리티 액세스의 랍드랑 언랍 상태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아래 내려가 보시면 해당하는 섹션에 대한 천의도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정하신 다음에 디바에서 add를 눌러주시면 요 관련된 상태 정보들이 기입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항목들은 다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 케이스를 제너레이션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일부 CDD를 사용하는 거랑 ODS를 사용할 때랑 데이터에 대한 속성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동일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양서를 보시고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OEM들 패키지를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존에는 CDD를 보시게 되면은 CDD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북미의 G사다라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OEM에 따라서 식별할 수가 있는 익스텐션들이 있고, 반면에 ODX는 그걸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ODX 파일을 임포트를 하고 데이터를 쉐어하기 전에, 제너레이션 하기 전에 아래 화물 보시면은 뭐 만이라든지 폭스바겐, GM처럼 이렇게 OEM으로부터 익스텐션 파일을 받아서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게 인터프리트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OEM으로부터 요청을 하셔서 받으셔갖고 설치를 하신 다음에 제네레이션 하시면 OEM용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바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요,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벡터 코리아에 진단 담당을 찾으셔고 연락을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없으시면 이번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